이번에 아주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네. 캡틴 아메리카 복장하고 다니던 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미군 블랙 출신이라고. 블랙 요원 출신. 네네. 예. 미군이라고 자기. 예. 미국에 살다 왔고 블랙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라고 아주 엉뚱한 기사 많이 쓰는 아주 미친 기사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걔네들이 뭐 중국인 뭐 몇십 명을 잡아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이 잡아서 주일 미군 기지로 옮겼다.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다 이제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였죠. 주한미군에서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얘가 그 캡틴 아메리카 복장한 놈이 네. 그거 내가 제보한 거라고. 아. 근데 아직 그 정확한지는 몰라요. 네. 그 사람이 제보한 게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한국 사람이고 그냥 네. 병장 출신이에요. 네. 네. 블랙 요원이 아니었던. 블랙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굳게 믿었다면 네. 망상이라고 봐야죠. 이게 망상이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믿은 거잖아요. 만약에 굳게 믿었다면, 네네. 그냥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다라고 하면 망상으로 볼 수 없는데, 아 그래요. 본인이 굳게 이 사실을 믿고 있었다. 자기가 블랙 요원이고 캡틴 아메리카라고 믿었다면 네네. 거의 망상이라고 봐야죠. 어. 그 캡틴 아메리카 같은 네네. 히어로물들을 보고요, 그 복장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입고 자경단 뭐 이런 그래서 네네. 이제 영화들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 아 네. 대체로 이제 한국 그거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심리가 이제 무력감이나 소외감 같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실에서 너무 자기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홀로 고립돼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 현실이. 그리고 그 현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처음엔 상상 같은 걸 해요. 예. 내가 캡틴 히어로라면 캡틴 아메리카군요. 캡틴 아메리카. 내가 캡틴 아메리카라면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환호도 해주고 또 힘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놈들 못 살게 굴었던 놈들 다 때려잡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네네. 상상을 하죠. 그러나 상상을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백일몽을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현실과 상상이 뒤바뀌는 정도까지 되면 그게 망상이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심각한 어떤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네. 이랬을 때 이런 망상적 사고 같은 거 예. 행동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미국에 대한 숭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숭배. 그러니까 하필 캡틴 아메리카를 선택한 예. 것 같아요. 아. 이걸 입고 설치면 미국 형님들이 보시고 뭐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저는 히어로물에 대한 열광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히어로물이 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네네. 그거에 열광했던 심리의 바닥에는 네. 무력감이 있다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네. 그럼 누구를 숭배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네네. 미국 자체에서 이런 히어로물을 만드는 것 자체는 만들고 대중들이 환호했던 환호한 것은 미국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대중들이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내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네. 저 배트맨 보다가 되게 충격받은 장면이 네네. 이 악당 일당들이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민들이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배트맨만 쳐다봐요. 하늘에 하늘에 이렇게 띄워놓은 배트맨 시그널 있죠. 네네. 배트맨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보고는 암담하더라고요. 음. 자기들 힘으로 뭘 할 할 일이 생각은 없어. 안 하고 하지를 않고. 무력감이 있으니까 못 하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한 명의 히어로를 기다리는 저 장면. 네. 저건 끔찍하다. 그래서 배트맨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겠다. 네. 그래서 이 히어로물은 사실상 일 개인의 영웅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다룬단 말이에요. 예. 항상 시민들은 방관자고요. 네. 끝나면 고맙다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는 존재예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닙니다. 네. 굉장한 영웅주의적 서사를 담고 있죠. 그럼 선생님 이게 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얘네들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그 딱 우두머리 하나 날리면 다 끝난다. 그렇죠. 뭐 화성에서 침공해 왔는데 그 그렇죠. 우두머리만 딱 끝내면 다 그냥 모두 다 머리 터지는. 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참수 작전이랄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런 테러라든지 이게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 역이네요. 역작용인 거네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영웅, 음, 이쪽으로 하면 악당. 대중들은 그렇죠. 그냥 개돼지. 개되지. 아. 그래서 저는 미국 히어로물이 오랜 기간 동안 아하. 히트치기는 힘들 거라고 본 것이 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먹힐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무력감을 떨치고 네. 싸움에 나서면 이제 재미 없어질 아하. 거다. 저는 별로 요즘에 재미를 못 봅니다. 히어로물이 네. 히트를 못 쳐요 잘.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자기 힘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랬지 하늘에서 누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건 그다지 뭐 한국인 정서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에 그 진짜 한남동에 그 눈 내리는 날 키세스 네. 정말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고. 막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일고 네, 이게 네. 가능한가 싶고 그다음에 남태령에서 그 정말 그 기적 같은 일들 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걸 해내고 우리에게 영웅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웅이고. 이름 없는 그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누군지도 바꾸고. 모르겠고 그렇죠.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미국의 영웅들은 항상 튀는 복장을 하고 얼굴은 대체로 가리고 평소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왜 그래요? 그건 또 진짜 그건 왜 그럽니까? 테러 당하잖아요. 테러 당하니까. 그러니까 테러가 난무하니까. 대중과 결합해서 국민과 결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혼자 뛰는 그 개인적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걸 벗고 나면 정체를 드러내면 언제든 테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줄 리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가려야 돼요. 함께 하지는 않는 거군요. 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영웅들이죠. 사회성이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미국 히어로 중에는 사회성 없어서 네네. 평상시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영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뜻밖의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읽었던 그 책들 중에 문화 식민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그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뭔가 거기에 너무 동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을 너무 안 좋게 보고, 네. 그게 마치 그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네. 뭐 약간 그런 것처럼 완전 히 그쪽에 막 동경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게 이 영화들 뭐 저도 보곤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칫하면 너무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뭐 전쟁을 벌이는데 이런 복장을 하고 나올 수도 있다 쟤네들 그런 생각 제가 했거든요. 하나 나왔죠. 나온 거고 사실은 미 대사관 바로 옆에서 네. 그 우익 그 저 집회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천막이 거기 캡틴 아메리카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거기 그 미국 히어로들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심각한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미국의 무력감, 미국의 소외감 이것이 반영된 거고 영화가. 네. 그 사실상 한국에서 이 사람도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이게 막바지네요. 네, 막판이죠. 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우들이 더 드러나겠습니다. 그럼 더 많이 나오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녹취가 나왔습니다. 녹취가 육성 녹취가 나왔어요 드디어. 네. 근데 이거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렇죠. 이제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천 개입한 정황이 아예 드러나 버렸고 네. 윤석열 말까지 쫙 다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또 나중에 나와가지고 저는 당시에 공천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정진석인가? 그런데 녹취에 나왔어요. 네. 공천위원장 내 전화할게 상현이한테. 선생님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 네, 입만 열면 거짓말. 일단은 그것부터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이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막 괜히 강조를 하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건데 과장을 하고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표현을 쓰고 10원 한 장 구약을 다 외워. 그게 공천위원장 정진석인가? 그게 매 맞고 자란 자의 비애죠. 거짓말을 과하게 한다. 과하게 한다.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건 공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아주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윤석열은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야, 참
보면서도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온 국민한테 금방 드러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그동안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네, 뭐 이거 다 마찬가지죠, 선생님. 그렇죠. 헌재에서는 3분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했나요? 아, 인원.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억력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1, 2분 뒤에 1분 만에. 예. 아, 난 진짜 참 어이가 없습니다.